일어나느냐? 제가 최근 그 중국 샨샤댐의 문제를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요. 일부 그 지질학자라든가 그런 사이언티스트 좀 양심적인 그 과학자들이 그 샨샤댐에 너무 초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냥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재미삼아서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농담인 줄 알았는데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껌을 하나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한 환경 얘기하는데 뭐 농담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조크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사댐을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구가 도는데 껌을 붙여놓은 것처럼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샨사댐이 너무 커서 지구 자전축에 이동을 하게 되면 지구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 그 전문가들이, 지질 전문가들이. 지금 보면은 홍수하고 태풍이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계속 오는 건 저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강원도에서도 예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최근 한 5, 6년간 제가 이쪽에 눈이 오는 걸 잘 못 봤어요, 겨울에.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저도 좀 느끼거든요. 중국 샨샤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참 그 샨샤댐이 붕괴되느냐 붕괴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때 그거 자체 무너지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떤 하류 쪽의 침수 문제라든가 주변에 있는 문제라든가 다큐멘터리만 조금만 찾아봐도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홍수라든가 태풍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지구의 어떤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 산사댐을 계속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최근에 제가 보면은 그 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해요. 근데 이제 물론 무슨 불기인가 그런 거 자꾸 강조하면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어서 서양이 5, 600년 만에 이룬 것을 최단 기간에 우리가 다 이룩 하겠다. 중국이 약간 이제 그런 개발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납득이 안 가는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샤샤댐만 해도 그 삼협댐이라고 해서 그 주변의 경치가 엄청나게 멋지고 아름답고 수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망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게 이 강원도만 해도 그 바닷가며 이 산세가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지방자치 정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해당 기관에서 그거를 마음대로 그렇게 개발하고 케이블카 같은 거 놓고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그럴 권리가 있느냐.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단독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리프레시도 하고 이런 공간이라서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 같은 그런 거지. 그걸 왜 무슨 지자체 무슨 기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의 승인을 받았다 동의를 받았다 누구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저는 요즘 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다, 지자체가 할 일이다, 개인은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사회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예전에 6.25 전쟁 때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이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 당시에 다 산 증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은 부산인가 어디로 이미 피난을 가고 녹음기로 가짜로 해갖고 나는 서울을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거짓말로 방송을 틀어놓고 시민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는 중에 그냥 폭파해서 붕괴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민간인들이 무수하게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무수한 피난민들이 피난 가다가 죽었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다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러니까 건너든 안 건너든 폭파시키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을 대피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국가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방송을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 방송을 믿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의식이 좀 깨어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믿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다르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결국 귀속이 되고 요즘 뭐 입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뭐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결국 사회가 짜놓은 시스템의 어떤 오류 때문에 개인이 결국 불행하게 돼요. 네, 그 사회의 불행이 개인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별 제 생활의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비슷한 생활을 해왔고 사람 많은데 별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식당에서도 떨어져서 앉는 걸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앉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소리 들으면서 굳이 밥을 먹어야 되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보면은 거의 고의적으로 지금 그 정부라든가 그 방역 당국에서 간신히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게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백신이 없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코로나라는 거는 인류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태까지 치료제가 없었다는 것만 제가 조사해 본 결론은 그래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인가요? 그 어떤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환각과 환청과 이런 그 정신 착랑 증세가 나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은 지금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지 완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태까지 조사해본 바로는 데이터가 없고 처음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가 없고 백신도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고 해도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방역 차원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전파율을 최대한 낮춰서 조심하고 퍼지지 않게끔 하면서 동시에 어떤 환경 청소,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산, 해양 쓰레기 이런 걸 계속 청소해 나가면서 자연을 정화하고 자연 훼손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심해서만 된다는 게 아니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도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환경을 정화하고 나서 하면서 그 치료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종식이 되지. 세상은 온통 쓰레기 투성인데 백신 맞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이 계속 앞으로 유지된다. 지금 상황으로 뭐 백신 만든다, 뭐 치료제 만든다, 여기에서만 계속 국한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사고의 한계점, 뭐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인간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걸 다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를 버려도, 그러니까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 시스템 의존해서 살아가는 미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서 걱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걱정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실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을 때 이런 일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좀 인간도 살기 좋은 환경,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이런 질병을 서서히 치료해 나가는 이런 쪽을 유도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못하더라도 그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일부러 버티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나름대로 검소하게 산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저희도 타격이 오거든요. 그거 그 사람들이 보상해줄 거 아니잖아. 저는 이게 이제 집단 이기주의라든가 가족 이기주의라든가 이렇게 내 가족만 아끼면 되는 거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집단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만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뽐내보고 남한테 과시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